안녕하십니까. NX캠 수업을 담당한 이태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강제를 맞이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잔삭 작업을 이어서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잔삭 작업에 대해서 한번 쭉 이어서 할 건데,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간략하게만 보자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됐죠. 잔삭 작업의 목적, 네, 어떤 건지, 그 다음에 형상에 따라서 급경사와 완만한 경사가 나눠지고요. 급경사와 완만한 구간의 가공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공 방식으로 툴패스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나야지 적합하게 잘 절삭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게 절삭을 갖다가 방식을 갖다 나눠줘야지 공구가 절삭 저항을 작고 일정하게 받아서 예쁘게 가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잔삭에 대해서 실제 형상이 코너 R이 1인 요 검은색 부분이 있다면, 자, 요렇게 최초에 정삭 작업을 할 때 보랜드밀 3파이로 가공을 할 수밖에 없는, 보랜드밀 6파이죠. 보랜드밀 6파이로 가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점점 작게 코너 부분만 이렇게 가공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요거 외에도 실제 형상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툴패스를 냈던 부분이 요렇게 툴패스가 나오면 된다. 그래서 완만한 경사는 요렇게, 급경사인 구간은 코너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코너를 갖다가 직각 방향으로 돌면서 이렇게 잔삭이 나야지 공구 절삭 저항을 잡고 일정하게 받으면서 가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잔삭 작업 같은 경우에는 공구가 상당히 좀 작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코너 같은 부분 보면은 굉장히 좀 깊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공구가 가늘고 길어야 되기 때문에 공구에 부하가 조금이라도 심하게 걸리면 공구가 바로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경험과 노하우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사수가 있다면 작업을 해놓고 이 정도 값으로 이렇게 작업해도 될까요? 라고 꼭 물어보는 과정을, 검증 과정을 좀 거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검증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없다라고 하면은 좀 값을 낮춘 다음에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연습을 통해서 실제로 작은 값을 준 다음에 값을 갖다 조금씩 뭐 변경을 하면서 실제 공구가 부러지는 지점을 찾아서 그거보다 조금 더 안전한 방향으로 가공을 하시면 적합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찾으면 되고요. 제가 캠 작업에서 주는 값은 그냥 일반적으로 작업할 때 이 정도 준다 정도지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그런 건 좀 잘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잔삭 작업을 마무리를 좀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패스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공구 경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과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의 사이 경로 간격을 여러분들은 지금 아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아직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안쪽에 에디트라고 되어 있는 요 스패너 모양, 얘를 갖다 눌러 보시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스텝 오버, 요 밑에도 보시면은 스텝 오버라고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이 공구 경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 지금은 어떻게 세팅되어 있냐면은 저희가 따로 건들지 않았죠. 기본 값인데 공구 경로에 경구 경로가 아니고 실제 공구 크기의 퍼센트, 1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공구가 직경이 보랜드밀 4파이짜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랜드밀 4파이짜리에 10%씩 나눠가지고 지금 얘를 갖다 가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렇게 주셔도 괜찮은데 사실은 대부분 좀 다 실제 밀리미터로 값을 줍니다. 그래서 보랜드밀 4파이 같은 경우에는 뭐 재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삭했던 거 보랜드밀 6파이와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좀 요 정도로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게 지금 논 스톱 커팅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완만한 경사 구간에 들어가는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스텝 커팅은 급경사 구간에 들어가는 옵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논 커팅 무브에 들어가는 부분은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지그라는 방식, 한쪽 방향으로만 쭉 가게 되면은요. 한번 툴패스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만한 경사 구간에만 좀 값을 많이 바꿔서 지금 이렇게 좀 바꿨어요. 제너레이트로 툴패스를 계산을 해보면은요. 자, 요렇게 툴패스가 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정삭하실 때도 제가 툴패스 말했지만 이게 계속 허공에 많이 뜨는 경우는 허공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요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식이라서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죄송합니다. 잘못 들어갔네요. 예.
실제 볼 때 지그라는 방식보다는요, 지그재그 위드 리프트라는 방식을 좀 사용해 주시면 조금 더 적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퀀싱, 가공의 순서죠. 가공의 순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드로 들어오는 방식이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부터 돌면서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컷 디렉션은 사실은 저희는 무조건 하향 방향을 좀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자, 하향으로, 하향 절삭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뭐 절삭 이론에 좀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따로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 기계 공작법이라는 부분에 보면은 아마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구가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툴패스를 좀 많이 내는 방식이고요. 좀 보기 어려우니까 이 부분의 툴패스는 제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급경사 구간은 그냥 얘를 갖다가 논으로 놓으면은 출력이 안 돼요. 자, 그리고 툴패스 계산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얘는 그냥 1mm로 주고 일단 계산을 하고선 나중에 본 가공 때 최종 때 한번 값을 다시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툴패스가 나옵니다. 아주 간결하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잘 알아둬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공구가 요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 자, 진입을 해요. 자, 요 부분이 요렇게 쭉 지나가는데, 자, 이때 하향절삭과 상향절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사실은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 부분을 갖다가 코너를 갖다가 이렇게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 구간을 자, 요렇게 본다고 생각할게요. 자, 요렇게 보고 툴패스를 갖다가 출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살짝만 돌려보세요. 요 그림을 아까 저희 PPT로 봤던 파일을 갖다 돌려볼게요. 자, 여기 지금 공구 진입해서 요쪽으로 좀 들어오죠. 그래서 요렇게 돌아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요거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한번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공구가 진입을 하는데 볼앤드밀은 요쪽에서 요렇게 다가올 거예요. 요렇게 다가옵니다. 자, 요렇게 다가오고요. 공구는 저희는 항상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근데 요 부분이 첫 번째 들어올 때 요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첫 번째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오더라도 좀 극단적으로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그 다음번에 툴패스가 나올 때 요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여기 중심과 여기 중심 사이에 저희는 지금 값을 1mm를 줬었죠. 1mm를 줬었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볼앤드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평평하게 가공되는 게 아니고요. 살이 이렇게 남습니다. 그죠? 이렇게 산 모양으로 이렇게 남아요. 네, 살이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고요. 실제 이렇게 가공이 되면은요, 상향절삭과 하향절삭을 구분하기에 사실 매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위에서 봤을 때 공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자, 이렇게 공구가 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쪽 절삭이 지금 하향절삭이고요. 오른쪽 절삭은 상향절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공구가 와서 이렇게 쳐내니까요. 그래서 상향절삭과 하향절삭을 갖다 어디에다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사실은 이게 잔삭의 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면을 좀 중시하는 방식이 있고요. 절삭 저항을 좀 중시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당연히 하향절삭으로 들어가면은요. 하향절삭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면도 고와지고 절삭 저항도 적어져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 두 번째 가공할 때, 첫 번째 가공할 때 말고요. 첫 번째 가공할 때 말고 두 번째 안쪽으로 공구가 들어가는 요 경우에 공구가 들어갈 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한다라고 했을 때 이쪽에서는 하향절삭이 일어납니다. 이쪽에서는 하향절삭이 일어나요. 근데 이쪽에서는 상향절삭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공구를 갖다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에는 하향절삭이 되고요. 오른쪽은 상향절삭이 돼요. 자, 요거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공하시는 재질 자체가 어떤 재질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뭐 알루미늄이나 구리나 뭐 전극 가공하려고 뭐 이런 거 구리를 가공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건 별로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원하는 대로 하셔도 형상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공구를 깎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경한 재질이라든가 혹은 서스 같은 경우에 좀 말리고 경도도 있고 잘 말려 들어가는 이런 재질을 갖다가 좀 가공해야 한다고 하면 요건 좀 잘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데, 자, 요런 부분을 갖다가 좀 가공할 때 지금 왼쪽에 지금 보실 때 요 공구 중심축을 기준으로 요 그림에서 보실 때 왼쪽에 지금 하향절삭이다라고 하면은요, 절삭량이 더 많기 때문에 요렇게 절삭하면은 공구에 전달되는 부하는 적어질 거예요. 근데 우측 같은 경우에 마지막 절삭을 하고 지나가죠. 마지막 절삭을 하기 때문에 요쪽 부분이
그 표면 상태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안 좋아져요. 예. 물론 나중에 이제 사상 작업을 하게 되면은 뭐 깔끔해지긴 할 거예요. 그건 이제 후 공정이고 저희는 순수 캠 작업, 가공 쪽에서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이제 표면 상태냐 아니면은 절삭 저항이냐라고 따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내가 하는 제품이 어떤 쪽으로 더 치중을 둬야 될지, 공부의 진행 방향을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할지 아니면 이 반대 방향이 이 위쪽으로 진행을 할지를 결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물론 여기 위에서 내려오는 이쪽에서도 어떻게 왼쪽에서도 이렇게 한 번씩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한번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점점점 절삭이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절삭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왼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삭되는 부분 또한 왼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측벽 쪽은 무조건 사실은 하향 절삭으로 들어가면 딱 맞아요.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는데, 바깥쪽에서 라운드의 바깥쪽에서 이쪽 중심 쪽으로 진입하는 수평 쪽으로 이동하는 구간은 이 중심 공구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갖다가 좀 나눠서 잘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너무 어렵다, 나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만 보고 사실은 상황을 유추하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자,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고 마지막으로 설명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예. 자, 넘어가서요. 자, 공구가 처음에 여기 이 부분에 진입을 합니다. 자,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공구는요, 어떻게 진입을 하냐면은요, 이렇게 진입을 아래쪽으로 먼저 들어가요. 자, 이렇게 진입이 됩니다. 자, 정면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진입이 돼가지고 절삭을 하게 되면 공구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지금 첫 번째라서 이쪽에 살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진입을 해서 들어가면은 이쪽에 살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너무 빠르게 지나갔네요. 예. 자, 여기서 정지. 뒤로 조금만 당기겠습니다. 예. 요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이 뒤쪽에 살이 살짝 남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을 중시할 거냐 아니면 절삭 저항을 중시할 거냐, 어떤 거에 대해서 비중을 더 둘지에 따라서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위에서 봤을 때라 그랬죠.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공구는 항상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면 측벽 쪽을 따라가는 것 같아서 무조건 시계 방향으로 돌면 하향 절삭이 될 것 같지만, 실제 절삭될 때는 뒤쪽에도 이 공구의 왼쪽에도 살이 살짝 남아 있어서 절삭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상향 절삭이냐 하향 절삭이냐에 따라서 면의 상태가 좌지우지 된다. 물론 이제 사상 작업을 하면서 코너의 사상 작업을 좀 잘 해주면, 전문가들이 잘 해주면은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공구의 절삭 저항을 갖다 좀 중시해서 절삭을 하면은, 저희가 절삭하는 입장에서만 보자면, 절삭하는 공정에서만 보자면 무조건 하향 절삭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 그래서 절삭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절삭에서는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시간을 좀 할애해서 많은 시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커팅 파라메타가 아니고요, 저기 메소드에서 에디트로 들어가서 자, 값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그재그 위드 리프트로 작업하시면 되는데, 하향 절삭은 맞고요. 하향 절삭은 맞고, 여기 바닥 쪽의 코너 부분을 갖다가 좀 조절하실 수 있게 좀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0.2mm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퀀싱 순서는 무조건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공구가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 보시면 공구가 이쪽에서 나와서 마지막으로 들어간다, 마지막 공구가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요, 공구가 딱 맞게, 코너에 딱 맞게 이렇게 싹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거는 그 어느 때보다 절삭 저항이 제일 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 다 절삭을 해놓고 가장 마지막에 제일 안쪽 코너를 절삭해주는 게 절삭 저항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고 공구가 가공이 안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좀 취해 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 스텝 해가지고 뭐 라스트, 퍼스트 이렇게 나오는 요 방식은요, 사실은 쓰실 일은 없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또 여기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나오는 경우도 쓰실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옵션은 아마 잔삭 작업을 하면서 정말 특별한 경우, 여태까지 제가 캠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요. 정말 특별한 상황에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만 했는데 역시나 주변에 물어봐도
이 작업을 이런 식으로 이제 잔삭을 하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당연히 어떻게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나오는 경우도 없었고요. 그래서 하지만 뭐 옵션으로 있는 것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상황에 내가 원하는 가공 툴패스 방식을 어떤 순서로 작업할지는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드로 들어오거나 기본적으로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들어오는데 얘를 갖다 빙글빙글 돌면서 들어오면은 작업 시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들어오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급경사 구간에서 저희가 논으로 바꿨었는데요. 이 부분도 옵션 값을 좀 줘보도록 할게요.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하향절삭으로 들어가는 건데 하향절삭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이렇게 한쪽으로만 돌겠다. 다른 값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빨간색 선이죠. 여기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빨간색 선과 화살표가 있는데 자, 여기 빨간색 선이 뭐냐면은 코너의 방향이에요.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빨간색 선이 요 방향이죠. 그리고 요 화살표 방향은 뭐냐면요. 잔삭, 공구가 지나가는 방향이에요. 화살표 방향과 직각인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가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툴패스가 생성이 된다. 라는 걸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로스컷 지그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사실은 절삭하는데 가장 적합하고요. 급경사 구간에서는 얘도 무조건 하향절삭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믹스도 필요 없고요. 상향절삭에는 최악이죠. 예. 그래서 믹스도 사실은 상향절삭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니고요. 무조건 하향으로 놓고 작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값만 주시고서는요. OK 누르고 툴패스를 내면 되는데 지난 주차가 아니고 지난 차시에 오버랩 디스턴스에 대한 값을 드렸어요. 오버랩 디스턴스 그러면 이걸 얼마나 계산하면 좋을까라고 하는데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한 스텝에 0.2mm예요. 그렇다면 오버랩 디스턴스를 계산했을 때 자 오버랩 디스턴스를 여기다 이렇게 계산했어요. 여기까지가 딱 정확한 치수고 여기까지가 딱 정확한 치수고 3번을 더 가야겠다. 근데 한 번 갈 때 0.2mm를 저희가 줬죠. 그럼 곱하기 3 하면은 3번 정도 겹쳐주는 거예요. 나는 5단 겹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0.5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0.2에다가 5번을 갖다 겹치게 하겠다. 툴패스를 5번을 갖다가 겹치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1mm를 주면은 5번이 겹칠 거예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5번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선 정확하게 5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을 좀 만들긴 쉽지 않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직각이죠. 정확하게 직각입니다. 직각이면은 계산도 딱 떨어져서 나와요. 근데 저희 실제 모델은 만약에 금형 쪽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빼기 9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빼기 9배가 생기면은 이 값들이 약간씩 달라져요. 예, 그래서 그런 건 살짝 감안하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약간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유값을 더 줘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곱하기 해가지고 딱 주면은 거기에 여유값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딱 적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 계산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3번 정도 겹칠 거다 그러면은 곱하기 3. 난 5번 정도 겹칠 거다. 그러면은 곱하기 5 해가지고 값을 주시면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거예요. 요 정도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까지 눌러주면은 툴패스 계산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릴 테지만 이런 식으로 툴패스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실제 잔삭 작업을 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예쁘게 가공이 될 거예요. 뭐 실제로 잔삭 작업이 들어가는 순서도 지정하고 싶다 하면 그런 옵션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굳이 크게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피드 앤 스피드 요거는 제가 그 전에 수업을 하면서 여기 들어가는 값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었죠. 약간 제가 계산만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가정이죠. 절삭 속도를 만약에 120 정도로 놓겠다라는 가정하에 좀 계산을 좀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핀들 스피드를 얼마로 놓을지 그 다음에 이송 속도를 얼마로 놓을지 이런 걸 갖다 계산을 좀 해보면 요 계산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일단 좀 회전수를 좀 맞춰줘야 되죠. 절삭 속도 하면은 회전수인데 자 저희는 회전수 n은 파이 d분의 1000v예요. 그래서 1000 곱하기 절삭 속도 v를 120을 갖다 놓는다 그랬죠. 네, 이렇게 하고요. 나누기 3.14 해준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나누면 됩니다. 공구의 직경이 4파이짜리죠. 그래서 4로 한 번 나눠주면은요. 회전수 자체는 9554 정도 나오면 돼요. 뒤에 소수점 나오는데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9,554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한 10,000 정도 그냥 살짝 올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10,000 정도 스핀들 스피드는 10,000 정도 주겠다. 요 정도 줘가지고 계산하면은 절삭 속도가 약 125. 저희 살짝 올렸죠. 그래서 절삭 속도도 살짝 올라갈 거예요. 125 정도 주면 되고요. 나는 조금 내리다 9,900으로 한번 해보죠. 예, 하고 계산기 눌러주면은 예, 지금 살짝 내려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계산 9,954 정도. 요걸 120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계산기 누르면 네, 9,549. 9,549. 뭐 약간의 차이는 있네. 3.14. 아마 파이에 대한 거에 대한 계산이 이렇게 좀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또 일부러 정수로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계산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올려가지고 그냥 요 정도 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절삭하는데 테이블의 이송 속도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내용인데 보랜드밀 4파이 정도면은 아마 절삭 양을 갖다 좀 조절해 줘야 되는데 요건 뭐 사실은 굉장히 다른 게 어떤 재질이냐에 따라 요거 값이 아마 좀 많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많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금 크게 그냥 잡아 볼게요. 회전수는 만이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날수는 2개 곱하기 그 다음에 날당 이송은 0.1mm씩 계산할 거다라고 했을 때는 2000 정도가 나올 겁니다. 엔터 0.1은 이라고 누르면은 2000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 2000 넣어주면 날당 이송은 0.1mm씩 들어갈 거예요. 좀 많은 양이긴 한데 뭐 재질에 따라서 뭐 알루미늄이나 구리나 이런 것들은 크게 상관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오케이 해주면은 절삭이 되겠죠. 이렇게 피드랑 스피드 계산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제너레이트는 이미 툴패스는 눌러져 있고요. 자, 오케이 누르시면은 잔삭 작업까지 끝납니다. 예. 그래서 보랜드밀 4파이짜리 잔삭 작업까지 끝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